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아우디의 작은 SUV Q2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Q3의 막내 귀염둥이 자리를 Q2가 차지했습니다. 2016년도에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 해 가을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중국 전용 모델도 나오고 SQ2라고 해서 조금 더 고성능, 고출력의 운전재미가 좋은 Q2도 등장을 하고 했는데, 국내에는 이제 막 런칭을 했습니다. 네, 파워트레인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5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1.4, 2.0 가솔린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1.6, 2.0 디젤 엔진 라인업 해서 모두 5가지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2.0 TDI, 2.0 터보 디젤 엔진 모델만 들어옵니다. 트림도 2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기본 트림이 있고, 지금 이 영상 속 모델은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앞모습 보시면요, 싱글 프레임, 커다란 프론트 그릴이 상당히 돋보이죠. 크롬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크롬인데 재질이 약간 매트한 느낌의 크롬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팔각형의 싱글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면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그 스르륵거리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은 그냥 LED 바가 일정하고 균일한 조명으로 깜빡깜빡 하고 있는 타입이네요. 헤드램프의 주간주행등은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볼보 토로의 망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작은 망치 같은 느낌으로 주간주행등은 들어옵니다. 직선과 각을 좀 많이 살리고 강조해서 기존의 아우디의 작은 모델들 보면 귀엽고 여성스럽고 그런 느낌이 좀 강했다면, 이번 Q2는 좀 남성적이고 단단하고 다부지고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뚫려 있습니다. 여기 앞범퍼에 에어 커튼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무광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재질을 직접 만져보고 두들겨 보면 그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소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무광 알루미늄의 괜찮은 느낌의 이런 파츠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Q2가 막내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헤드램프를 닦아주는 워셔액도 여기에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215R 18인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모델에는 컨티넨탈 컨티스포트 컨택트 5라고 하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본형 모델에는 17인치 휠, 그리고 디자인이 좀 다른 휠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 차체가 상당히 두툼하고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창문의 크기는 이 옆 차체의 비율에 비해서 좀 작게 만들어 뒀죠. 그래서 작은 SUV지만 조금 더 단단하고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일명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는 이 선과 면을 처리해 놓은 느낌을 보면 독특합니다. 이 헤드램프에서 시작을 해서 꽤 선명한 이 선이 이 앞핸더가 끝나기 전에 이미 2줄로 나뉘어서 이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쭉 이어지고요. 다시 뒷문 위치에서 다시 만나서 테일램프까지 또 이어집니다. 여기 하나 더 면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는 각도와 이 빛을 받는 느낌에 따라서 이 차체가 더 좀 입체적이고 밋밋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Q2 옆모습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C필러입니다. 컬러 옵셋 블레이드라고 해서 C필러가 이 루프와 차체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의 그런 디자인 컨셉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바퀴 굴림이라서 앞뒤 타이어 크기는 동일합니다. 자, 뒷모습 느낌이 어떠세요? Q2 뒷모습 제가 봤을 때는 두툼하고 빵빵하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 테일램프가 뭉툭하고 좀 작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둔한 느낌? 그런 게 살짝 있어 보이긴 하지만, 뒷범퍼 아래를 보시면 저렇게 무광 크롬, 무광 알루미늄 느낌으로 파츠를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 왼쪽으로 2발짜리 머플러 TV, 듀얼 머플러 TV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밋밋한 느낌을 많이 상실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앞쪽은 방향지시등을 켜면 그냥 깜박깜박 하는 방식이었다면, 뒤쪽은 이 길이가 좀 짧긴 하지만 스르륵거리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5TDI라고 해서 2.0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모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공간 한번 보고 가시죠. 해치를 여닫는 건 전동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여닫는 거고요. 뒷시트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뒷공간 크기는 405리터고요 이 뒷시트를 접으면 105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조명, LED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엔 그물 네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공간 아래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탄력이 좀 있어요. 이 뒷 선반을 바로 고정시키는 이런 기능도 하네요. 서브우퍼가 이 예비 타이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스티로폼으로 마감을 해 두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철판이 드러나 있지만 어쨌든 뭔가 자잘한 짐들을 좀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보이네요. 뒷시트 폴딩은 이 뒤쪽에 아무래도 작은 SUV다 보니까 뭐 레버가 따로 있거나 버튼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레버를 젖히면 자,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저쪽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활용을 하시면 105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고요. 뜨는 부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뒷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각도가 거의 평평한 편입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뒷공간을 활용하기에는 꽤나 편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장재나 마감재의 질이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우레탄으로 감싸놨는데 이 부분만 그렇고요. 이 아랫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들리시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뒀고요. 하지만 이 팔걸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이 부분은 또 인조 가죽으로 좀 감싸놨고요. 시트 메모리 기능은 없습니다. 양쪽 다 없고요. 이 실내의 전체적인 구성은 단출합니다. 단순하고요. 기존에 먼저 등장을 했던 Q3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12.3인치 버추얼 콕핏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은 일반 스티어링 휠입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D컷에 조금 더 이 림도 두툼한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네요. 그냥 일반적인 스티어링 휠이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다기능 버튼과 다이얼을 통해서 버추얼 콕핏 디스플레이의 정보나 보는 화면 모드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뷰를 누르면요, 타코미터와 엔진 회전수를 더 크게 일반적인 모드로 볼 수도 있고, 누르면 이 지도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다이얼을 통해서 저 지도의 크기도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트리 컴퓨터와 관련한 정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디어,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요, 미디어 관련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이얼 버튼이 약간 프라모델의 가벼운 플라스틱 조립 품질을 돌리는 듯한 그런, 조금 뭐 헐겁거나 뭐 뭔가 망가지겠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느낌이 좀 전체적으로 좀 가볍습니다. 옆에 8.3인치 MMI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대시보드 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기어노브, 골프공을 달아놓은 듯한 이 동그랗고 작은 기어노브 뒤로 있는 MMI 컨트롤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맵, 내비, 전화, 라디오, 미디어 해서 딸깍딸깍 올리고 내리는 토글 스위치로 기능들,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메뉴 버튼이 따로 있어서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이 안에 설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 보면 주행 모드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중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개별 설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스티어링, 이렇게 두 가지를 본인의 취향과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메뉴들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사운드, 라디오, 미디어, 전화, 뭐 내비게이션, 지도, 아우디 스마트폰, 티팩 설정 안에도 그냥 뭐 기본적으로 특별한 건 없고요. 이런 정도의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Q2의 실내를 보시면 쭉쭉 직선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마감재나 그런 것들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고요. 우레탄, 뭐 플라스틱.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꽤나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했는데, 이 빗금이 쳐져 있는, 그물이 쳐져 있는 듯한 느낌의 이 안에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따로 있어서요, 여기에서도 주행 모드를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옆으로 ISG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파킹 버튼 눌러보면요, 후방 모니터의 화질은 뭐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크기도 작은 편이고요, 터치도 되지 않고 이 후방 모니터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센서가 앞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모니터의 가이드 라인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죠. 운전석과 옆자리를 별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자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돌려서 온도, 그리고 오토와 수동의 여부, 열선은 앞좌석들에게만 양쪽으로 이렇게 3단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Q2의 키입니다. 꽤나 클래식하죠. 물리적인 키 뭉치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키입니다. 막혀 있어요. 뭐 키 정도 이렇게 올려둘 수 있는 요 정도 공간이고요. 그 뒤로 컵홀더 2개 있고, 이거는 꼈다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더 조금이라도 더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있고, 센터 콘솔 안에는 USB 포트 하나와 억스 단자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수첩인데요, 메모지 하나가 온전히 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넣어야, 대각선으로 넣어야 들어가는 정도고요. 팔걸이 기능은 꽤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길이 연장도 되고요. 각도도 꽤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이 설정을 해 놓은 각도고요. 이렇게 이 천장의 절반 정도 크기는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 정도의 개방감을 보여주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는 수동이고요. 차체 자체의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길이는 4190mm 고요, 폭은 1795mm, 그리고 높이는 꽤 낮은 편이죠. 1550mm예요. 그 실내의 공간 크기를 좌우하는 휠 베이스는 2600mm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대로 앞좌석을 맞춘 상태에서 뒤에 가서 뒷공간 뭐 이렇게 넓지 않을 거라고 기대는 크게 하지 않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높낮이는 이렇게 펌핑처럼 이렇게 수동이에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타이트하게 운전하는 편이라서 네, 이 정도로 평소에 운전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메모리 폼 시트에 지금 이렇게 앉는 것처럼 이 앞좌석이랑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쿠션감이 좀 다르네요. 이 방석 길이, 그리고 등받이의 어떤 이 몸을 감싸주는 전체적인 크기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뒷시트에는 암레스트 같은 것도 없습니다. 가운데 좌석을 위한 헤드레스트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보시면 이 센터 터널도 꽤 뿔쑥 올라와 있고 해서 성인 5명이 같이 어딘가에 가거나 그러기에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쪽에서도 개방감이, 썬루프가 크기가 작진 않은데 그래도 확실히 좀 이 루프 자체가 좀 낮은 편이고요. 시야가 좀 답답한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내려다보고 달리는 SUV의 느낌보다는 시야가 좀 편한 해치백이나 외건을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높이가 1500mm가 살짝 높기 때문에 꽤나 낮은 편이죠. 그래서 운전 시야 자체는 편합니다. 이 세단과 SUV의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시트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뿔로 올라와 있는 이 8.3인치짜리 모니터가 크진 않은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야를, 약간 이 앞시야를 좀 가리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변속기는 해외에는 6단 수동, 7단 에스트로닉, DSG 두 가지인데요. 국내에는 물론 7단 에스트로닉 물려있는 모델이죠. 정차 중에 진동 소음을 좀 보면요, 에어컨도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과 이 브레이크 페달, 그리고 이 시트로 들어오는 진동이 좀 느껴지긴 해요. 이 시내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7단 DSG가 약간 전세대나 전전세대의 우리 폭스바겐, 특히 골프에서 느꼈던 그러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결감은 물론 좋죠. 톱니를 탁 물고 뭔가 동력 손실을 최소화해서 달리는 느낌은 있는데, 특히 이렇게 가구서기를 반복하는 저속 구간에서는 거치적거린 느낌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효율성, 그리고 이 출력 성능,
달리는 재미 그런 걸 따졌을 때는 7단 DSG가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죠. 이 2.0 TDI Q2의 표준 연비는 보면은 15.1km per 리터라고 해요. 1리터로 15km를 넘게 달리니까 효율성 또한 좋죠. 차체가 작기 때문에 무게도 뭐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1475kg이고요. 준수한 편이지요. 우선 승차감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승차감 모드로 두면 그냥 스티어링 휠이 무난해지고 엔진 회전수나 기어 단수도 가장 무난하고 편하게 세팅이 되겠죠. 하체 감각은 기본적으로 이 댐핑 스트로크 아래 위로 내리 눌리는 범위는 꽤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폭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이 조금 단단하게 세팅이 돼서 매칭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 자잘한 진동 그리고 좀 거칠고 지저분한 노면을 달리면 기본적으로 좀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충격 노면으로부터 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꽤 투덕투덕하고 좀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스티어링 휠은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유격도 거의 없고요. 풀 스로틀을 하면 34.7kg/m라고 하는 이 최대 토크 파워트레인을 아직 언급을 안 했네요. 2.0의 7단 DSG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 Q2는 최고 출력은 15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4.7kg/m입니다. 지금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빨간 신에서 파란 신으로 바뀌어서 풀 스로틀을 잠깐 해봤거든요. 앞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뒤로 차체가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앞바퀴의 그립이 좀 떨어졌겠죠. 하지만 이 34.7kg/m라고 하는 토크가 앞바퀴 슬립까지 내네요. 근데 뭐 대단히 화끈하게 달리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아쉽지 않은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운전이 전반적으로 참 쉽고 편합니다. 차체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작은 차가 주는 어떤 이런 만족감, 재미, 즐거움 그런 게 있죠. 메이커 측에 정확하게 문의도 해봤는데 배기 시스템에 뭐가 들어있거나 가상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 않은 엔진음이 실내로 파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 배기음이 뭔가 플립이 좀 열리면서 약간 고로롱거리는 듣기가 괜찮은 그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자, 주행 모드를 승차감에서 다이내믹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핸들링입니다. 핸들이 무겁게 바뀐다기보다 더 팽팽하고 유격이 아예 없이 타이트하게 좀 기어비를 조여서 날카롭게 앞머리를 틀어대는 느낌이 딱 살아나고요. 이 Q2는 모든 모델에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들어가요. 적용이 됩니다. 주행 상황과 속도에 따라서 편하고 날카롭고 뭔가 명민하게 반응을 하는 핸들링 감각을 보여주죠. 락트락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끝까지 감아 돌렸다가 펼쳤을 때의 회전수가 2바퀴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2.5톤을 기준으로 뭐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2바퀴면 꽤나 날카롭고 뭔가 운전 재미를 좀 추구하는 컨셉의 핸들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특히 국산차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브레이크의 어떤 세팅인 것 같아요. 딱 밟았을 때의 초반에 제동 능력과 느낌이 많이 몰려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뒤로 갈수록 뭐 이렇게 맹탕이거나 무너지거나 잘 세우지 못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렁물렁하거나 승차감이 안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타이트하게 좀 세팅을 해놔서 이 좋지 않은 노면을 좀 달리면 충격이 좀 전해지긴 해요. 아우디 Q2의 경쟁 모델을 좀 생각해보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폭스바겐 T-Roc이 있고요. MQB 플랫폼이라고 하는 폭스바겐 내 뼈대를 공유하고 있는 모델이니까 딱 경쟁 모델이지만 Q2가 아우디 브랜드가 조금 더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는 뭐 미니 컨트리맨도 있을 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그리고 BMW의 X1, 그러니까 작은 약간 고급스러운 소형 SUV들은 모두 다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작아서 운전은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뒷공간의 여유는 크게 없어요. 방석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 뒷좌석을 위한 어떤 편의 장비나 옵션 같은 것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좌석을 위한 작고 실용적이고 조금 고급스러운 SUV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 터보 디젤의 7단 DSG는 무난합니다. 뭐 출력이 달려서 아쉽거나
그런 건 결코 없고요. 직선을 강조하고 각을 많이 강조해서 남성적이고 다부진 느낌을 많이 세웠습니다. 주행 느낌도 그거와 비슷해요. 단단한가 싶지만 단정하고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아우디가 신경 써서 그래도 작은 차지만 고급스러운 컨셉을 이래저래 유지하면서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이 갈갈거리는 디젤의 시끄러운 엔진은 보다 배기음에 좀 고르렁거리는, 그래서 듣기가 괜찮은 사운드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엔트리급이긴 하지만 그런 감성 품질들을 좀 느껴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용적이면서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